전쟁에 참여하는 건 좀 달라요. 중국을 넣은 이유는 네. 트럼프한테 지금 사활적으로 유가를 잡아야 돼요. 물가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이고 저는 이번 주가 진짜 고비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모든 주를 함락해도 한 주만 남아도 전쟁할 수 있는 모듈식의 전쟁 방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불법인데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중동 특히 이란하고 이제 적대국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가면 막을 수 있냐는 건데 못 막습니다. 아니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고 미국 군함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비롯한 5개 나라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올려서 SNS에 올려서 이거를 어떻게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나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는 시간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급하게 우리 김준영 의원 모시고 이 문제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뭐 바로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보죠. 트럼프가 SNS에 올렸어요. 네. 예, 우리나라 뭐 포함해서 프랑스, 일본 그리고 영국 등등해서 5개 나라는 중국까지는 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함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국이 들어간 게 네. 키예요. 네. 왜 중국이 들어갔을까? 그러게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전쟁에 참여하는 건 좀 달라요. 이건 무조건 중국을 넣은 이유는 네. 트럼프한테 지금 사활적으로 유가를 잡아야 돼요. 미국에 지금 가스 펌프라고 하는데 그 주유소에 네. 지금 2.5에서 3.6, 3.5까지 3.5달러 갤런당 3.5까지 올랐거든요. 네.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 대중교통이 거의 없고 기차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교외에서 도시로 직장으로 가는 게 1시간 이상씩 걸리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2-3번을 채워야 돼. 풀탱크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을 지원한 것이지. 물론 이제 우리한테는 파병이에요. 그러나 트럼프는 이게 치밀한 어떤 계획에 의한 연합군을 형성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어떻게든 유가를 내려보려고. 예. 왜냐하면 그걸 또 다른 데서 알 수 있는 게 하르고 때렸는데 정유시설은 안 때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습게도 러시아 수출 제재를 풀었습니다. 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러시아 우리 우크라이나 때문에 수출을 풀어가지고 이제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검토하는 게 뭐냐면 존스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항구에 왔을 때는 미국산, 그다음에 미국 국적의 그만 항구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30일 동안 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자유롭게 미국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유가와 관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까지 넣은 거는 참전하라는 의도가 아니고 유가 때문에 기름 때문에 그 호르무즈에 지나가는 선박 호위하라는 거야. 이제 이런 의도를 갖고 일부러 넣어서 그렇죠. 했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호위하라는 자체가 아마 유가를 상승하는 걸 아마 심리적으로 막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치밀하게 된 전쟁 계획은 아닌 거고요. 트럼프가 불안한 거고요. 불안한 건 맞는데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 호위즈 들어가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도 아직까지 그 안에 그 군함도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아덴만에서 청해 때 했다는 거는 청해 부대가 아덴만에서 했다는 거는 입구까지지. 이건 지금 뭐냐면 같이 유조선하고 상선하고 호르무즈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일기 때 요구했던 거랑은 그건 차원이 좀 다른. 차이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얘기는 우리는 이란 쪽을 때릴 테니까 너네들은 상선들 호위해서 안전하게 통행하라 뭐 이런 얘기를 써놓긴 했던데 아니 이대로는 안 되죠. 좁은 데는 35km인데 실제로 항해할 수 있는 게 3km래잖아요. 예. 이 3km를 지나려면 폭 이란 3km. 예, 폭이 3km란 말이에요. 그 깊이가 가능하려면 그 큰 유조선이 그런데 그거를 지나려면 그 항해로가 이란의 영해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게 키예요. 네. 그러면 침공이에요. 같이. 국제법 위반이고 우리가 같이 침공해요. 트럼프가 그런 의도가 있어도 우리 군함을 거기 보내면 이란이 적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함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하는데 상선을 호위해야 되잖아요. 네. 상선은 굉장히 저속입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어디서 지상에서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그 막는 당에 가능한 건 말이죠. 그 정도로 목숨 걸 정도로 상선의 관리도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상선을 호위한다는 건 하여튼 그 상선이 안전하게 나오도록 만약 명분을 굳이 찾자면 네, 네. 호위한다는 걸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상선을 공격할 거는 사실 이란 말고는 지금 없잖아요. 뭐 네, 다른 뭐 네. UAE가 공격하겠어요? 네. 사우디가 공격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만 공격 안 하면 우리 상선 그냥 조용히 나올 텐데 만약에 이란이 공격할 수도 있다면 우리 군함이 우리 상선의 안전과 상선에 탄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를 하겠다라고 하면 명분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호위를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호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죠. 이게 상고에서나 같이 이게 해군이 다 괴멸됐다고 하더라도 네. 지상에서 날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이렇게 느린 거는 그냥 보트 작은 소형 보트가 가가지고 자폭해도 침몰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 이거를 공식적인 요청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죠. 아마 예.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얘기되는 거죠. 네. 이 얘기를 트위터에 그러니까 그냥 트루스 X에 소셜에 썼고 예, 2번이나 올렸으니까 김미소 총리 만났을 때는 이제 이런 얘기가 아마 이거는 없었고 이거는 네. 아까 말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 그는 유가 오르는 게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온갖 걸 지금 만들어내는 것 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프랑스는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프랑스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연합군에 안 들어가겠다는 말은 네. 미국의 지위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 팀 먹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유럽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그 안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네. 얘기예요. 그리고 이란의 지금 반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이란이 굉장히 영리한 게 뭐냐 하면 위안화를 사용하는 결제하는 거는 예. 보낸다고 했거든요. 네. 수술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적국 빼면 안 보내고 네. 나머지는 보내줄게 그렇죠. 이런 거였죠. 근데 미국하고 같이 오면 적국이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적국인 거죠. 그럼 우리 상선만 그냥 나오는 것도 안 돼요? 그건 이제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려면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우리한테는 사실 곤란하죠. 아니, 미국 사실 반대죠. 우리는 그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과는 사실 상관없는 상관없죠. 나라잖아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나라니 우리의 상선은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란에 요청한다거나 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지금 현황을 보면 40대가 있는데요. 호르무즈 우리 하도 많이 보셔서 이제 제일 좁은 불 툭 튀어나온 거 그게 그걸 기준으로 안쪽에 24척이 있고요. 네. 바깥에 16척이 있는데 네. 26척 14척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중에 유조선은 7척이라고. 그러니까 한 척당 200만 배럴이니까 네. 우리나라 하루가 200만 배럴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7일간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안에 26척도 쉽게 빠져나오진 않고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바깥에는 위험하지 않는데도 왜 바깥에 있느냐. 거기는 갈 때 뭘 실어 갖는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을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통과하고 유조선을 계속 보내는 거고 호위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건 좀 다르다. 어쨌든 이제 청와대가 신중히 검토하겠다. 마냥 뭐 공식 요청은 아직 아니지만 곧 올 것 같고 네. 마냥 무시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가타부타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파병하는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불법인데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중동 특히 이란하고 이제 적대국이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건 실제적으로 그게 들어가면 막을 수 있냐는 건데 못 막습니다. 아니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고 미국 군함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네. 소위 말하는 공습만 하고 있고 실제로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건 우리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은 모니터 앞에서 버튼만 누르고 있고. 주변국이 어떻게 할지도 좀 고려를 그럼요. 할 수밖에 할 없잖아요. 수밖에 예를 없고. 들어서 일본이 우리는 네. 보낼게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이 와버리면 지금까지 계속 민폐를 끼쳤잖아요. 예. 사실상 투자 때도 관세 때도 네. 일본은 또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네. 사실상 자위대를 자꾸 활동을 예. 넓혀서 거기까지 가고 싶으니까 일본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관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를 생각해서 뭐 아프리카 수단이란 나라에 뭐 기름을 이제 우리나라 유조선이 가서 가져오는데 예. 항구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군함이 우리 유조선 지키러 수단 영해까지 들어갔다. 예, 예. 자칫하면 거기 뭐 내전이 일어나는 뭐 반군들이 미사일 쏜다고 협박을 해갖고 네, 네, 네.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출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프간 때도 그렇고. 네. 그렇죠. 같은데, 그거하고 네. 다르다니까요. 이거 구출이 아니라니까. 안에 들어있는 우리 국민을 네. 탈출시키는 문제가 예. 아니고 네. 이거는 호위에서 계속 거기를 지키는 겁니다. 연합 함대가. 그건 예를 들어 우리 그 안쪽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우리 배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뭐 앞뒤로든 호위를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달 왜 우리 연습생도 왜 학생들도 실습생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들이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그들을 구출하는 문제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게 위험하면 그때도 위험하면 육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방법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호르무즈는 양편에 이라크 쪽이 또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그런 거는 구출이고요. 예.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구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호의를 목적으로 영해에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리고 그게 거기를 침범이라고 장악하는데, 인식한다. 장악하는데 5국의 함대가 공동으로 장악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럼요. 이라는. 그 아침에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유엔으로 이걸 좀 가져가서 대응하는 방법도 예.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것 1대1로 트럼프 방식 1대1로 지금 압박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해상의 통행권을 자유롭게 하자. 하는 것들을 유엔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안보리에 가져가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안 할 겁니다. 결의안을. 근데 네. 유엔이 허락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네. 해야 되고 그게 유엔국의 의무니까. 근데 유엔을 가져가면 다국 이게 논의가 길어질 것이고 우리가 혼자 얘기 안 해도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을 러시아와 중국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파병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이게 제가 이상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란에 우리 배들의 안전을 보장해라. 왜냐면 그 전에 중국 배들은 그냥 통과하게 했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배들도 안전을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할 생각 전혀 없고 우리 배 통행하는데 안전 보장해라. 만약에 그 보장을 안 하면 그래서 공격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당신들이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군함을 호위해서 데려고 나오겠다. 네.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한 달 후에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네. 협상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는 상시적으로 지금 새로 들어가는 것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들어가서 막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이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 나온다면 네. 이스라엘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 공격한다고요? 수도 있고 이란 편에 썼다고 할 수도 있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이란이랑 개별 접촉을 개별 하는 건 접촉을 위험하다. 해가지고 우리만 빠져나간다는 예. 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계속 그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배들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자꾸 두 개를 섞으시는데 네, 네. 그 부분을 구출할 부분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분들이 못 견디면 지금은 한 달까지는 버틸 수 있고 전쟁 상황에 따라서 나올 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배 우리 배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중하죠. 사람들의 생명은 더 소중하지만 예. 그래서 배도 우리가 안전하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건 어쨌든 이란이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사실 미국이 전쟁을 끝내는 건 그건 상호적인 거죠. 미국이든 예. 하여튼 이란이든 예. 그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 바깥에 있는 14척도 안 떠나는 이유가 전쟁이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간에 들었던 엄청난 수송료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기다려 보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계속 지금 이란의 그 무기 체계는 거의 뭐 100% 초토화됐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초토화됐는데 왜 겁냅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앞뒤가 남아 있는 없죠. 전력은 그럼요. 전쟁을 길게 가는데도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 전쟁의 차원이 달라요. 미국은 핵 물질도 가져와야 되고 레짐 체인지도 해야 되고 항복도 네. 받아야 되는 건데 예. 이란은 그럴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냥 흠집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이 희생자 늘리고 그다음 게릴라 공격해서 타격을 주고 시설물 하고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을 이길 생각 없이 계속 괴롭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미국한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미군 함대나 뭐 미군 항공모함을 공격한다든지 이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뭐 이란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아무 죄 없는 나라들의 상선을 공격한다든지 이게 정당성이 있는 행동이에요. 정당성이 없죠. 근데 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끝내야 된다. 이 모든 국가 피해를 입는다는 걸 계속해서 주변 국가 때리고 지나가는 상선을 때려야 유가가 올라가고 세계가 긴장하니
대미 여론이 나빠지는 겁니다. 대반대 전쟁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미국 국내에서도 높아져서 미국이 전쟁을 관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란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최대 카드는 역시나 이건 유가. 거죠. 그리고 네. 미국이 지금 잘못 판단한 게 막 호르무즈 충분히 통제할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통제를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이란 말대로 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판단 착오라는 거예요. 미국 내부에서도. 네. 이 정도로 호르무즈가 봉쇄되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린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지만 네. 그게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인 거죠. 그 저희가 어쨌든 트럼프가 지상군 파병까지 못할 거야. 미국 내 여론도 워낙 안 좋고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오키나와에 있는 예. 2,500명인가 지금 보낸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블러핑이에요? 아니면 진짜 지상전?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그러면 저는 이번 주가 진짜 고비 같습니다. 예. 이번 주가 장기적으로 가면 네. 그럼 지상군 갔을 때는 지금 미국의 한 통계에서는 이란을 항복시키려면 적어도 70만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미국이 동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산악지대고 네. 이라크와는 또 다르고요. 네. 이라크에도 실패를 했는데 근데 이란은 모든 주를 함락해도 한 주만 남아도 전쟁할 수 있는 모듈식의 전쟁 방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래요? 알면서도 지상전을 실제로 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게 속았다고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어요. 결국 네타냐후 3, 4일만 때리면 쟤들 항복한다며 예, 예. 하고 지금 두 관계가 갈등이 좀 생기는 아,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이에 간에. 근데 네타냐후가 꼭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네타냐후가 꼬신 거에 꼬신 거죠. 트럼프가 넘어간 거예요. 그럴 나라가 아닌데 예. 그렇게 3, 4일만 때리면 항복할 거라고. 아니 근데 이 뭐 미국이 그렇게 정보가 없는 나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 정도도 그거 구분 못 하고 실제로 예. 트럼프의 자기 국제법도 필요 없고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양심만 모든 게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거의 극소수만 알리고 전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군부에서는 이거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의견도 안 하고 혼자 지금 결행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 하여튼, 네타냐후 사망설이 또 주말에 아니 근데요. 손가락 6개 그 사진 그래서 때문에 오늘 5개짜리 손 보여줬잖아요. 네. 본인이 또 직접 올렸던데. 보여줬는데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지고 있는 이란 쪽에서는 죽어도 감추겠지만 네.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죽었다면 알리면서 전쟁을 계속 하겠죠. 오히려 오히려 더 하겠죠. 그렇게 봐서도 저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총리가 죽었다. 우리 전체 다 그렇죠, 그렇죠. 총공격이다. 이럴 그렇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럴 수 있는데 예. 네. 약간 그 모스타파 사망설 나오니까 네. 이란 쪽에서는 네타냐후도 죽었어.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네. 맞불처럼 하는 그런 건가? 이란은 숨길 수 있죠. 오히려 지금의 전황이 보면 오히려 기가 죽을까봐. 예. 두 번째도 세웠는데 첫 번째하고는 다르잖아요. 두 번째도 세웠는데 또 죽었다 하면 네.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진짜 정권이 무너진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다친 거는 맞아 보입니다. 모스타바가요. 왜냐하면 예. 그 자리에 있었고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는데 부인도 죽고 아빠도 죽고. 완전히 몰살됐는데 혼자만 살았거든요. 아, 그렇게 멀쩡하기는 사실상 쉽지 힘들 않다. 거다. 그래서 뭐 부상 정도는 있었겠지만 아마 네. 생명을 잃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 이런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잖아요. 그거는 또 짧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이것과 좋을까요?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면 뭔가 모르게 맨날 미국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쐈다고 하지만 네. 북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네. 저는 뭐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북한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 핵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걸 무력을 과시할 수밖에 없고 네. 반면에 또는 미국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 그럼 하여튼 뭐 북한은 뭐 북한에 뭐 독립을 한다고 치고 이제 우리나라 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미국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아닌데 만약에 동맹국으로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 내지는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한번 좀 알려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좋겠습니다. 것처럼 이제 네. 국제 여론을 가져가야 꼭 국제 유엔이 아니더라도 지금 네. 관련된 국가들하고 저는 협의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뭐 국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파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호르무즈에 들어가는 거. 네. 국회 받아야 되고 사실 이게 결국 또 우리 헌법에도 배치되는 거거든요. 예. 만약 이 국제 불법인데 우리가 파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저는 일단 단호하게 조심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저같이 야당이나 국회에서는 시민단체 강하게 하고 네. 오히려
정부는 조금 로키로 가는. 이걸 지렛대로 삼는 거죠. 예, 국내 그래야 반발이 됩니다. 예, 그래야 크니까 됩니다. 예. 절차적으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맞습니다. 많다라고 하면 시간을 좀 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벌었을 때 혹시 우리에게 뭐 불이익이 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뭘 해도 트럼프는 지금 불이익입니다. 아, 트럼프 자체가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예측보다는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때론 단호하게 나가야지 그다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보신다.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트럼프가 갑자기 SNS로 올려갖고 저희가 좀 급하게 좀 모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예, 또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브리핑 바로 이어가겠습니다.